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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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수업을 다 끝내지 못해서 지금 힘들게 다시 찍고 있는 김명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낼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좀 파트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근데 이게 순서대로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 다채롭게 구성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다이렉트로 쫙 가볼 거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조금 설명을 천천히 조금 꼼꼼히 해 보겠지만, 그 다음 영상은 이제 5번부터 9번까지 쭉 달릴 거고요. 이때는 물론 친절하게 하겠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아니다, 그냥 다 친절하게 할게, 만약에 좀 속도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네, 배속으로 들으세요. 그럼 그냥 조금 다 천천히 꼼꼼하게 말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배속 알아서 잘 처리하시고, 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은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그림은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에 열 Q를 가하였을 때 부피가 델타 V만큼 증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압은 P로 일정하다. 오케이. 이거 완전 중요하다. 자, 대기압은 P로 일정하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과정이 되는 거야? 정압 과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바로 이끌어낼 수 있겠죠? 네, 정압 과정이 되는 거고요. 정압 과정에서 W는 어떻게 구하고 델타 E는 얼마였고 Q가 얼마였는지 오케이?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 텐데, 네, 그래서 이거 바로 공식에 대입하기보다는 네, 첫 번째 문제니까 하나하나씩 다 꼼꼼하게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체가 한 1을 구하고 싶어요. 기체가 한 1, W. 일단 첫 번째, 기체의 1 양수였어요, 음수였어요? 델타 V가 어때요? 지금 부피가 증가했죠. 오케이, 원래 이 정도 부피였는데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1은 양수일 거야. 정확히 그래서 얼마인지를 살펴보면요, 정압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W는 시그마 P 델타 V인데, 그래서 원래 V에 따라서 P를 P 곱하기 델타 V를 다 구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줬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요 P가요 일정하죠. 오케이? 일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V에 따라서 P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거야. 맞지? 따라서 요때 요 밑넓이인 요 넓이가 W가 되는데, 이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냥 P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P 곱하기, 즉 대기압 P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 W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호도 당연히 양수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기체가 받은 열은 얼마인가? 이 열은 얼마일까요? 네, 기체가 받은 열은 여기 얼마로 나와 있어요? Q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조금 좀 더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피스톤으로 열이 출입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거는 문제를 잘 읽어보고 문맥상으로 파악을 하면 문제 조건에 나오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단열된 실린더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얘가 만약에 열 출입이 가능하다면 얘가 외부와의 온도가 항상 각기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다른 문제로 바뀌어 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좀 웬만하면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요,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실린더는 단열된 실린더라는 조건을 빼먹고 쓸 때도 많아요. 오케이. 게다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열 Q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실제로 대부분 단열된 실린더라는 말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내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하이탑에 있던 문제를 그냥 그대로 여기까지 지금 캡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실제로 문제에서 종종 단열된 실린더라는 말을 빼먹곤 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얘가 단열된 실린더야.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단열 과정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외부로부터 뭐가 있으니까 열이 여기선 들어오잖아요. 따라서 단열 과정은 아닌 거야. 이걸 오늘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주의해야 할 텐데, 단열된 실린더라 그래서 무조건 단열된 과정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열 흡수량은요, Q만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Q 자체가 될 거야. 맞지? 받을
받을 열? 받은 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열을 얼만큼 받았느냐 했을 때 그냥 Q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물론 이거 막 그 P 델타 V 1 이용해서 막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 멈출게요. 그래서 2번 Q라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냐?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알려면 그냥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자체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델타 T를 알아야 돼. 혹은 델타 T를 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게 어떠한 이상 기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체의 자유도를 우리가 몰라요. 맞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봐봐. 원래 우리가 델타 E를 구할 때 2분의 F nR 델타 T 혹은 NCV 델타 T 요 두 식 중에 하나를 쓰고 싶어. 이게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모르냐면 요 친구를 몰라. 그리고 CV에 대해서 알려준 게 없어. 맞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었다 이거야. 맞지? 그래서 요건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따라서 뭘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델타 E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정의로부터 구하기 힘들 때에는 항상 꼭 떠올리셔야 되는 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얼만큼 변했어? 나 Q만큼 흡수했고 W만큼 1 해줬어. 그러니까 Q-W야 라고 식이 써지겠죠. 따라서 Q만큼 받았고 2를 P 델타 V만큼 해줬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요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기체가 2몰에 2몰 N까지 알려줬고 단원자였대요. 단원자면 이거 단원자라고 굳이 말해준 이유는 F는 3이구나. 맞지? 그리고 CV는 얼마구나? 2분의 3R이구나 라고 바로 체크가 돼야 돼. 지금 조금 이게 어색할 수 있는데 봐봐. 이거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이런 문제 몇 번이나 더 풀까? 되게 많이 풀겠지? 그래서 그러면서 단원자 자유도는 3이고 정정 몰비열은 2분의 3R이구나 라고 계속 리마인드를 계속 해주시다 보면 당연히 머릿속에 박힐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단원자 이상 기체였다면 온도 변화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온도 변화량을 물어봤고 뭔가 추가적으로 알려준 게 N이랑 그리고 뭔가 CV 혹은 F를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알려주고 뭐를 물어봤어요? 델타 T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이용해서 구해야 될까요? 델타 E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델타 E를 위에서 구한 식에 따르면 마이너스 P 델타 V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제는 몰수랑 그리고 자유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2분의 3 이게 2분의 F 곱하기 2몰 그리고 R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델타 T는 얼마일 것이다? 델타 T는 슝슝 날아가면 3R분의 Q-P 델타 V일 것이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물리량 Q나 델타이나 W 중에 하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한 거야? 제1법칙. 맞지? 근데 요건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건 그냥 델타 E 했을 때 항상 나오는 식이요. 오케이, 정의식 혹은 정확히 말하면 온도 정의식. 요거 어쨌든 요런 델타 E를 다이렉트로 한번 구하고, 그래서 날 이걸 계속 다이렉트로 구한다고 말할 거거든요. 델타 E를 다이렉트로 한번 구하고 연력학 제1법칙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요 메커니즘이 가장 자주 나오는 메커니즘이에요. 꼭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 봅시다. 5번, 기체의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를 나타내는 영역은 여기 표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엑스트라로 더 공부를 조금 해볼게. 질문이 조금 들어왔었어.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민넓이라 그랬는데 사실 민넓이가 수학에서 민넓이랑 다르게 물리에서 민넓이는 사실 수학에서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거든. 하여간 물리에서 민넓이는요. 그냥 넓이의 크기가 아니라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 A가 이렇게 있고 점 B가 있었어.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서 요 민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요. 요 친구는요. 플러스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민넓이를 음수로 취급하냐면 그래서 봐봐. 첫 번째 요 y좌표가 양수고
지금 더해 나가는 거를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요. 네, 플러스랑 플러스가 만나서 이거는 양수가 돼요. 오케이. 면적이 양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y좌표는 플러스인데 거꾸로 더해버려. 오케이. 거꾸로 더해버려. 그래서 A에서 B까지 요렇게 더할 거야. 그럼 요 밑넓이는요. 요 밑넓이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요 밑넓이는 음의 넓이에요. 음의 면적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왜냐면 이거 넓이를 구할 때 생각해보면 세로 곱하기 가로인데 그 가로가 델타 뭔가 V잖아요. 근데 델타 V가 지금 0보다 작죠. 맞아요? 네, 요 각각의 사각형들을 구할 건데 델타 V가 어때요? 0보다 작죠. 따라서 이때는 요 면적 자체를 음의 면적이라고 생각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는 먼저 알고 갈게요. 밑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요 질문이 조금 오더라고. 그래서 이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밑넓이가 플러스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넓이 구해라. 그러면 그때는 밑넓이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만 그리면 안 되고 넓이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라고 요 표시까지 꼭 해주면 좋겠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1번 문제 풀이였어요. 네, 그리고 2번까지 한번 다이렉트로 또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그림과 같이 단열된 실린더. 오케이, 단열된 실린더랑 여기서 실린더 표시 보니까 이 실린더는 뭐랑 같은 말인 것 같냐면 네, 실린더. 네, 요 어떤 통 요거를 실린더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용기 속에 이상기체 A, B가 있고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용기의 밸브를 열었대. 요 용기의 밸브를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 있던 공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압력이 줄어들 겁니다. 외부 압력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밸브를 열어서 B의 압력을 어떻게 됐대요? 서서히 감소시켰다. 서서히 나왔다. 서서히 나왔다는 건 뭐야? 서서히 나왔다는 건 평형을 이루면서 라는 말이 드는 거죠. 맞죠? 따라서 외부의 압력을 낮췄을 때 외부의 압력을 서서히 낮추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요 A의 압력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외부의 압력과 똑같은 걸 유지되면서 즉 외부의 압력이 서서히 낮아지니까 A의 압력도 서서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맞죠? 그래서 서서히 이동해서 정지하였다. 정지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준 이유는 평형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A의 압력은 서서히 움직였기 때문에 B의 압력과 동일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킬 거고요. 따라서 서서히 감소한다가 답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A의 온도를 물어봤어. A의 온도. 자, 봐봐. A의 기체를 봐보면요. A의 기체에 피스톤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린더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열되어 있죠. 그러면 A는 뭐야? A는 단열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피스톤만 단열되면 안 돼. 실린더도 같이 단열이 되어 있어야 돼. 오케이. 따라서 이 A라는 친구는요. 단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단열됐어. 열이 안 들어와. 그럼 당연히 온도는 어떨까? 열이 안 들어오는데 온도가 어떻게 변해? 맞지? 따라서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단열됐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냐? 그게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단열되었다. 오케이. A는 단열된 건 팩트야. 이건 제대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오늘 가장 체크하는 게 어려운 게 단열되었는지거든. 그래서 단열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건 그냥 Q가 0인 거야. 오케이. Q가 0인 거야. 근데 자, 온도가 안 변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 에너지가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델타 E가 0이어야 되는데요. 델타 E는 0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방법에는 열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어? 일도 있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해줬으면 델타 E는 음수일 거야.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 여기서 이 기체는요 일을 했어요? 일을 했나요? 바깥으로 밀어냈죠. 바깥으로 피스톤을 밀어냈어요. 바깥으로 힘을 가했고 그 바깥으로 피스톤이 움직였어. 따라서 힘도 있고 변이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일은 뭐예요? 일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델타 E의 부호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것으로 보아 당연히 델타 T는 어땠을 거야? 0보다 작았을 거고 온도는 감소한다. 오케이. 온도는 감소한다도 괜찮고 서서히 일어났으니까 뭐 서서히 감소한다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겁니다. 감소한다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단열되었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단열된 상태로 팽창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온도가 낮아지네. 이거 지구과학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 얘들아. 단열 팽창하면 뭐가 돼? 온도가 낮아져.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뭐 별에서 별이 팽창했을 때 온도가 낮아졌었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느냐? 아 2번에서 이미 나 구해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짐, 서서히 감소가 답이 될 것이다.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거 이미 찾았지롱.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일을 해주는가 받는가? 해준다가 답이 되겠죠. 아 이거 문제 순서를 좀 바꿨어야 됐네. 해준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해줘. 바깥으로 해줘. 따라서 연력학에서 물리에서 연력학에서 일을 정의할 때 해주는 일을 기준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W가 양수라고 처리됐었죠. 그 다음에 5번 A의 PV 도표를 그려라요. 오케이. PV 도표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5번 PV 도표를 그려보아라. 그래서 PV 도표라 함은 PV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고 세로축이 P, 가로축이 V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처음에 압력을 잘 모르는데 처음 압력 이렇게 있었어. 얘가 처음 점이야. 근데 나중에는 이것보다 부피는 증가했고 압력은 낮아졌으니까 요 점쯤에 찍힐 거고요. 근데 얘가 뭐 대충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감소하겠죠. 오케이. 여기서 요렇게 따라가는데 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지? 단열 과정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걸 구체적인 수식으로 말하려면 단열 과정에서는 요 그래프 식이 어떻게 등장됐다? P, V, 감마승이 일정한 그래프로 그려졌다. 맞지? 근데 요 감마라는 거를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도 일단 알아놓자고. 그래서 요 그래프 모양이 PV 감마는 일정이라는 모양이다 라는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PV 감마는 일정한 이러한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P는 V의 감마 승분의 어떤 K꼴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야. 얘는 그냥 어떤 상수겠죠.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P는 V의 감마 승분의 K의 꼴을 따라가는 어떤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6번 봐볼게요. A가 N몰의 단원자 이상 기체고 부피가 2배가 됐대요. 오케이. 부피가 2배가 되었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근데 여기서 내가 실제로 여기선 조금 그 제대로 구하려면 몇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나처럼 슝 하고 읽어버리면 안 돼. 우린 아직 조금 초보 단계잖아. 그래서 뭐에 조금 집중 더 해야 돼요. 단원자라고 굳이 알려줬네. 맞지? 단원자라고 굳이 알려줬으면 F는 3이고 뭐는 CV 정정 몰비열은 2분의 3 R이다 라는 거 바로 체크해 주셔야 하겠죠.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서 바로 이어가 보면 이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정확히 온도에 대한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었고 N몰이라는 것까지 알려줬으니 오케이, N CV 델타 T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N 곱하기 2분의 3R 델타 T 이렇게 바로 써질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델타 E는 2분의 3 NR 델타 T가 되는 거다. 오케이. 야 근데 부피가 몇 배가 됐대? 부피가 2배가 됐대. 부피가 2배가 됐어요. 네, 부피가 2배가 되면요. 근데 자 6번 봐봅시다. 6번 일단 단열 과정이라는 거에 제발 집중해 주시고요. 단열 과정이래요. 오케이. 그랬을 때 단열 과정이래요. 그랬을 때 부피가 몇 배? 부피가 2배. 근데 이때 부피가 2배 됐다는 조건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 부피가 2배 됐어서 이래서 V0가 V0가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 압력이 P0였으면 나중 압력은 얼마가 되었을까? 오케이. 이때 뭐 P가 되었다 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p를 결국 p0로서 몇 배 됐는지를 구해낼 수 있거든요. 뭐를 이용해서? 단열 과정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오케이. 단열 과정이면요. PV 감마가 일정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초기의 PV 감마를 생각해 보면요. P0 곱하기 V0의 감마 얼마야 지금? 단원자니까 F가 3이고 그리고 CV가 2분의 3R이고 그리고 CP가 2분의 5R이니까 3분의 5승이 될 겁니다. 맞죠? 여기서 리마인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마라는 친구는 CV분의 CP였어. 맞아? 그래서 얘는 2분의 3R분의 2분의 5R이었고요. 얘가 3분의 5가 됐었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단원자 기체에서만 성립하는 성질.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초기에 요거였고요. 나중에 P 곱하기 2V0의 3분의 5승과 같아져야 되니까 P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네, P는 P0의 몇 배가 돼야 돼? 2의 마이너스 3분의 5승배가 돼야 될 것이다. 압력은 줄어들었겠다. 맞죠? 1번에서 구했던 결과와 일치해요. 그래서 P는 P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5승이 된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다 요 말이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랑 같고? 마이너스 W랑 같은데요. 근데 이 W를 단열 과정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 단열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구하는 게 있었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거, 요 W를 요 밑넓이를 구해서 구하려는 요 발상은요. 단열 과정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아직 요런 거 적분 잘 못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델타 E를 마이너스 W로 구하겠다가 아니라 우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델타 E를 구하는 방법을 델타 E는 그냥 어쩔 수 없이 NCV 델타 T밖에 쓸 식이 없었고 따라서 우리는 델타 T를 구해내야만 해.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그걸 구하기 위해서 P랑 V랑 처음 V랑 나중 V랑 나중 P 요걸 알아낸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봐보면 CV가 2분의 3R이었으니까 2분의 3 NR 델타 T가 됐었고요. NR 델타 T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었죠? 2분의 3에 PV는 델타 T라는 걸 써보면 PV의 변화량을 구해주셨으면 됐었어요. 맞아요. PV의 변화량을 구해주셨으면 됐었고요. PV의 변화량은 얼마였을까? 따져보면 나중 PV는 얼마였어? 나중 PV는 P0 그리고 P0 나중 P는 요거였죠. 3분의 5승. 오케이. 네. 그 다음에 V0는 몇 배가 됐어요? V0는 2배가 됐죠. 2배. 그래서 이렇게 빼기 처음 P0, V0 이렇게 빼서 등장을 할 것이다 식이. 오케이. 그럼 이거를 쭉 이어서 써보면 2분의 3에 P0, V0로 묶어주면요. 여기서 2의 마이너스 3분의 5승 곱하기 2가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요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고요. 이 친구 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0보다 작다가 결론이 나오겠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음수라는 거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와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주기 위해서는 P0, V0를 줬거나 아니면 T0를 줬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온도 처음 초기 온도를 주었다 쳐볼게요. 이거를 초기 온도 T0다 라고 문제를 줬었다면 초기 온도 T0다 줬었다면 여기서 P0, V0가 nRT0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겠어? 2분의 3 nRT0에 그리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1-2에 3분의 2승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답이 될 것이다. 여기서 6번이 조금 어려워. 맞지? 6번이 조금 어려워. 근데 결국은 과거에서는 6번 단계까지 계산을 해내야 되는 문제들이 결국 메인을 이룰 확률이 높아. 오케이. 그래서 6번 같은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조금 난감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별게 없어. 봐봐. 만약에 너네들이 델타 2를 구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어떻게 구하지 하고 있으면 절대 풀 수 없다. 내가
길을 모색하셔야 되고요. 그 길에 확신을 가져야만 쭉 갈 수 있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델타 2를 마이너스 W로 놓고 막 W 어떻게 구했었지 하면서 막 W 막 공식 막 쓰는데 결국 막상 단열 과정에서 W 공식은 다시 마이너스 델타 2를 썼었단 말이야. 맞지? 막 거기 다시 대입하고 뭐 난리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정이 이제 단열 과정이고요. 그래서 단열 과정 조금 오늘 예제 풀이에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습을 잘 해보면 될 것 같다. 다시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네, 그림과 같이 같은 양의 이상기체. 이제부터는 기체 하나만 따지지 않아. 기체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야. 기체가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마이갓.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열의 이동, 오케이? 이걸 그래서 에너지, 각각의 에너지, 그리고 각각의 P, 각각의 V들에 대해서 정말 잘 분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우리가 배운 과정 중에 일부인지, 혹은 PV 도표상에 조금 깔끔하게 나타나는지 등등등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같은 양의 이상기체 A, B를 단열된 실린더에 넣고, 그러면 무조건 단열 과정일까? 아니야. 실린더가 단열이고 피스톤도 단열이면 그때는 단열 과정. 오케이. 근데 여기서 실린더는 단열이래요. 여기는 이제 열이 통과할 수 없어. 그리고 B의 열을 가했대요. B의 열을 가했어요. 가하였더니 A의 부피만 2배로 증가할 때, 왜? 이 친구는 고정돼 있네. 그럼 따라서 B는 무조건 무슨 과정? B는 무조건 등적 과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얘는 무조건 등적 과정이다 했을 때 잘하는 친구들은 등적 과정? 1은 0인데? 이렇게 1은 0인데? 따라서 델타 2는 그냥 Q랑 같은데? 그리고 얘는 NCV 델타 T인데?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되는 친구들은 연력학 좀 하는 애들. 좀 해. 이렇게 게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해야 되겠지만 등적 과정이면 V가 일정하잖아요. 따라서 압력 온도랑 비례하겠는데? 이렇게 바로 이끌어지는 친구들은 좀 하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만 부피만 2배로 증가했대요. 그 다음에 A, B의 그럼 A는 어떤 과정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A는요, 자 여기서 이미 열이 들어오죠. 그래서 A는 절대 단열 과정이 아니에요. 오케이. 게다가 봐봐, 이 친구가 열 출입이 가능할까? 열 출입이 가능할까? 아니, 얘도 이제 느낌이 와야 돼. 외부와의 피스톤이죠. 근데 단열된 실린더였죠. 오케이. 게다가 여기서 막 열을 이렇게 집어넣어주죠. 그러면 여기는 통념상 여기도 열이 통과할 수 없을 확률이 큽니다. 오케이? 여기도 단열됐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자. 꼼꼼히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A와 B 사이에는 열이 이동한다라고 친절하게 써줬다는 거는 여기는 열 이동을 무시하자. 오케이? 요 피스톤도 단열이라는 조건이 사실은 붙어 있다. 다만 고정되지 않았죠. 얘는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피스톤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따라서 요 과정은 무슨 과정이 되는 거야? 정압 과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정압 과정이 되는 거야. 압력이 같은 과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게 된다. 정압 과정 다시 한번 리마인드. W가 원래 P 곱하기 델타 V를 작게 다 구해가지고 다 더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때 그냥 요렇게 바로 구하면 됐어. 왜? 압력이 일정하니까. 맞지? 그래서 W는 P 델타 V 요렇게 구하면 됐었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델타 E는 NCV 델타 T였고요. 근데 여기서 CV를 아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아직 모르네. 그래서 이때 그 다음에 뭐 델타 E랑 Q 같은 거는 아직은 잘 못 구하겠어. 맞지? NCP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정합 과정이니까 NCP 델타 T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가 CV랑 CP 값은 제대로 모르니까 델타 E랑 Q까지는 못 구해도 W까지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네, 이렇게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봐보도록 합시다. 네, 따라서 1번 PV 도표를 그려라. 자,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해봐야 됩니다. A는 무슨 과정? 정압 과정이었기 때문에 PV 그래프를 그릴 때 요거다 이렇게 샹 그냥 바로 그려줄 거고, 이렇게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돼. 처음 V가 있었겠죠. 처음 V가 있었을 거고, V가 몇 배 됐대요? 2배 됐대요. 그럼 요렇게 되는 게 PV 도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B의 PV 도표를 그려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제대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냥 뭉뚱 그려서 단열됐으니까 단열 과정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네, PV 이렇게 도표 그려주시고 이거 원점 같은 거 너무 귀찮은데 내가 무조건 쓰라고 그랬었어가지고 계속 써야 되네. 그래서 PV 도표 B에 대한 PV 도표를 그려보면 PV는 무슨 과정이었어? 오히려 등적 과정이었어. 등적 과정이었고 열을 받았어. 근데 얘는 일을 안 해줘. 따라서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온도는 점차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온도가 점차 증가하고 압력도 점차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 요렇게 가는 과정이 찍힐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때 이 친구는 계속 부피는 V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거고 정확히 몇 배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 구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3번 A의 내부 에너지는요 몇 배가 되는지 구하래요. 내부 에너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배가 되는지는 한번 구해볼까요? 네, 몇 배가 될까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정합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정합 과정에서요 W는요 P 델타 V였어요. 오케이. 근데 정합 과정에서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 델타 PV로 해석해도 됐었죠. 맞나요? 델타 PV로 해석해도 됐어. 왜? P가 일정하니까. 맞아? 정합 과정에서.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됐었고요. 따라서 이걸 어떻게 더 바꿔 쓸 수 있었지? NR T로 바꿔 쓸 수 있었고 그럼 얘는 NR 델타 T가 되는 거야. 오케이. W는 이거였어. 그 다음 델타 E를 한번 살펴볼까요? 델타 E를 살펴보면 얘는 NCV 델타 T였어. 그 다음에 Q 살펴보면 정합 과정이니까 이 친구의 몰수 곱하기 정합 몰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 됐어. 따라서 정합 과정에서는 다 신기하게 모든 것들이 다 델타 T에 비례하게 되네요. 맞죠? 델타 T에 비례하게 되니까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Q도 델타 E랑 비례하고 1이랑도 비례하고 서로가 다 모두 비례관계인 겁니다. 모두 다 델타 T에 비례하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돼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몇 배가 되느냐 했는데 이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델타 E 값이 몇 배가 됐느냐 내부 에너지는 몇 배가 됐느냐 오케이. 내부 에너지 몇 배가 됐냐를 알려면 결국 온도가 몇 배가 됐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맞죠? 온도가 몇 배가 됐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온도가 몇 배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온도가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따라서 PV가 몇 배가 됐는지를 구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 아직 온도보다는 P랑 V에 대한 조건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P는 그대로인데 V가 어떻게 됐어요? V가 2배가 됐죠. 따라서 몇 배? 2배가 답이 될 것이다. 오케이. 2배가 답이 된다. 그렇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B의 내부 에너지는 몇 배가 되게? B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가 몇 배가 되는지는 결국 온도가 몇 배가 되는지고 따라서 PV가 몇 배가 되는지야. PV가 몇 배가 됐어요? 이거 아직 못 구했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B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B에서 일어나는 친구는요. Q만큼 열을 받았고 그 다음에 E를 안 했고 그게 델타 E가 돼 버렸고 맞지? 델타 E가 돼 버렸고 델타 E가 돼 버렸고요. 잠시만요. 여기서도 내부 에너지가 정확히 딱 몇 배가 되느냐 몇 배가 되는지는 구할 수 없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다 하면 딱 Q라고 대답은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잠시만 여기서 또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나왔다. 자 봐봅시다. 이 식이 맞을까요? 얘들아 이 식이 맞을까요? Q는 델타 E 더하기 W인데 W가 0이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제 봐봐.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열을 Q만큼 받았잖아요. 아, 여기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진 않았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Q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Q만큼 받았어. 오케이. 근데 여기로도 열이 이동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Q1만큼 받고 이쪽으로 Q2만큼 이동하게 되면요, 요 Q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오케이. Q 자리에는요, Q1만큼 들어왔고 Q2만큼 나갔어요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오케이. 알겠나?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자, 요 친구는, 요 피스톤은요, 단열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래서 열이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의 온도는 계속 어떨 것이다? 온도는 같을 것이다. 오케이. 따라서 B로부터 뭔가 구하기 위해서는 뭐지? 몇 배가 되는지 잘 몰랐는데 A에서 이미 몇 배라고 구해놨어요? 2배라고 구해놨죠. 온도가 2배 된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어. 맞지? 따라서 요 B에서의 답도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바로 2배가 되는 거고,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압력도 몇 배가 됐을 것이다? 2배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처음 압력은 대기압과 같았을 거고요. 나중 압력은 대기압의 2배가 됐었을 겁니다. 맞나요? 요 4번 문제 조금 생각할 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단순하게 풀었을 거야. 그게 사실 가장 좋아. A와 B 사이에는 열이 이동한다 이퀄 뭐다? A와 B의 온도는 같다야. 따라서 3번을 풀었으면 4번은 바로 대답이 나왔어야 돼.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조건들을 얼마나 잘 챙겨 먹느냐. 그래서 즉 이런 문장에서 나오는 이런 문구 있잖아요. 이런 문구들의 해석을 얼만큼 잘 해내느냐가 결국 연력학에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연력학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물리 자체 포인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일단 5번. 대기압이 P0고요. A, B 모두 단원자. 뭐야? F는 3, CV는 2분의 3R. 얘들아 이제 좀 이거 좀 알겠지 않냐? 그래서 단원자 이상 기체라면 B에게 가해준 열의 크기, 즉 Q1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네, Q1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따라서 대기압이 P0였대. 오케이, 대기압이 P0였고 요거였다면 한번 살펴봐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식도로 한번 그려보면 A라는 친구는요, 열을 얼만큼 받았어? Q2만큼 받아. 오케이, 열을 Q2만큼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 PV 값은요, 처음에 대기압이 P0였고 처음에 부피가 V였죠. 오케이, 이 친구가 nRT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PV를 한번 구해보시면 P0였고 V였죠. 근데 얘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 거야? 등압 과정이었고 부피는 2배가 됐었어. 맞아? 요렇게 딱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결국은 지금 여기서 요 5번 문제에서는요, 막 열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열의 크기를 구해내셔야 돼요. 맞죠? Q2의 크기를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표현한 문자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연력학체 1법칙을 써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Q2는 델타 E 더하기 W가 되는데요. 이 델타 E는 뭐가 되고 2분의 3 NR 델타 T가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W는 P 델타 V였죠. 오케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PV를 이용해서 T가 2배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따라서 Q2를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해내셔도 되겠지만 어떻게 바로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N, CP, 델타 T로 바로 갈 수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와도 돼. 정합 과정에서 열은 NCP 델타 T였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걸 공식을 잘 외워두면 아주 편한 게 되는 거죠. Q2는 NCP 델타 T다 라는 식을 바로 써버리시면 그럼 여기서는 2분의 5 그리고 NR 델타 T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NR 델타 T는 얼마야? 2분의 5의 델타 PV 값이니까요. 얘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5의 P0 V가 되겠다. 맞죠? PV는 얼만큼 변했어? P0 V만큼 변했으니까 Q2는 2분의 5 P0 V예요 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B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B라는 친구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자. B라는 친구는요, 열이 Q1만큼 들어왔는데 Q2만큼 나갔어. 맞지? 요게 이렇게 나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PV를 살펴보면, 자, 처음에는 P0였어. 오케이. 처음에 P0였던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A랑 B에 같은 양의 이상기체라고 나와 있어. 이걸로부터 처음 압력이 B랑 똑같이 P0라는 걸 알 수 있거든. A랑 똑같이. 그래서 P0고 처음에 V였어. 맞지?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얘는 등적 과정이었고 근데 온도가 A랑 똑같았어야 돼서 압력이 2배가 됐을 것이라 추정됐습니다. 맞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정적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써볼게요. 정적 과정에서 Q1-Q2는 어떻게 구해요? NCV 델타 T로 바로 구할 수 있었죠. 따라서 이 친구는 2분의 3 그리고 NR 델타 T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우리가 PV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얘를 델타 PV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면 2분의 3에 PV는 얼만큼 변했어요? 마찬가지로 P0V만큼 변했죠. 오케이. 따라서 Q1은 얼마가 되는 거야? Q1은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니까 2분의 5 더하기 3 해서 2분의 8 그래서 4P 제로 V가 되는 거다 라고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3번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체 2개가 있으면 되게 어려워 보여. 내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하려고 했잖아. 따라서 어려운 게 맞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너네들 혼자 풀 수 있어 라고 내버려 두려고 나눈 문제들이 아니라 내가 풀어주고 설명하려고 넣는 거야. 알겠어? 내가 벌써부터 설명하려고 한 걸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그래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버리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풀이 하는 거 보면서 배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연습 문제 풀면서 조금씩 오히려 숙제 문제가 이것보다 더 쉬워. 오케이? 숙제 문제 이것보다 더 쉬워. 그래서 숙제 문제 풀면서 조금씩 실력 향상시켜 가시다 보면 결국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은 해석을 해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난 이걸 수업 시간에 다 하려고 했더니 제가 욕심이 많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4번까지 하고 영상 잠깐 끊었다가 갈까요? 네, 4번은 좀 쉽거든요. 4번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가볼게요. 그림은 이상기체의 상태가 A에서 B로 변하는 것을 압력과 온도의 관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처음 보는데 처음 보면 쫄아야 돼? 아니야. 오케이. 처음 보면 별게 없다. 그래서 너네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이건 처음 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결국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어떻게 됐어? 압력은 몇 배? 압력이 2배 됐고요. 온도는 몇 배 됐어요? 2배 됐어요. 봐봐.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해석의 가장 기본은요.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찾는 거야.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요 기체 A라는 친구가요. 온도는 얼마고 T고 압력은 P예요 라는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 요로 움직였다는 건 여기서 요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온도는 점차 증가하고 그래서 ET가 됐고 압력은 점차 증가해서 EP가 됐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왜 하필 직선일까? 또 궁금해야겠지. 얘가 하필 왜 직선이냐면 이동하는 동안 항상 뭐였다는 걸 의미해요?
P랑 T가 비례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P랑 T가 비례하려면 무슨 과정이야? P랑 T가 비례한다는 거는 V가 일정함을 의미하고요. 이 과정 뭐네? 정적 과정이네. 등적 과정이네. 우리 용어 등적이라 썼죠. 등적 과정이네. 라고 바로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해석은요, 그 점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선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오케이? 만약에 직선이라면 왜 직선인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등적 과정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등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을 물어봤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알려면 정적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야? 0이야. 바로 끝나는 거라니까. 오케이. 등적 과정 일 안 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동안 기체가 열을 흡수하는가? 정적 과정에서 열을 물어봤네. 이거 NCV 델타 T 아니야?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온도 증가했니? 물어보는 거고, 온도 증가했네. 네,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괜찮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바로 풀어보셔도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를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기 쉽게 조금 생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번을 풀기 위해서 1-1번, 1-2번, 1-3번, 1-4번 오케이, 요렇게 표현을 해낸 거다. 다시 그래서 1-1번, 1-2번, 1-3번, 1-4번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구해야 하는 물리량은 무엇이다? 1이다. 1. 1을 구해야 되네. 1을 구해야 되네. 그럼 1을 정의하는 식은요 뭐였어요? 원래는 시그마 P 델타 V였어. 시그마 P 델타 V라고? 그러려면 우리는 P랑 T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알아내야 돼? P랑 V가 중요한 거고요. 따라서 P를 뭐에 대한 함수로? V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냈어야 됐어. 맞지? P를 V에 대한 함수로 표현했어야 됐고,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즉 여기 있는 요 정보들을 이용해서요 1-2를 알아내시오. 오케이. P를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이때 무슨 관계식을 사용하는가? 네, PV는 nRT라는 식을 사용할 거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따라서 V는 P를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한번 이끌어 보면 P랑 T가 비례하니까 P를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즉 어떤 V에 따른 P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P가 어때요? 지금 변하지 않아요. 가 되는 거죠. P를 V에 대한 함수인데 P를 V에 대한 함수로 P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죠. 네, V가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거 수학에서 보면 함수가 아니지만 물리에서 보면 함수긴 합니다. V가 P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V는 일정해요 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됐을 거고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렸고, 그래서 1의 답은 얼마야? 0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1번도 마찬가지. 구해야 하는 물리량은 뭐야? 열이야, 열. 확인하고 정의하는 식은 뭐야? 정의하는 식은 원래 시그마 T 델타 S였는데 우리 이건 사용하지 못했어. 정의하는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 엔트로피 안 배웠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오는 뭐였냐면 연력학 제1법칙을 쓴다였고, 아까 W가 0이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Q는 델타 2호라고 식을 바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좀 더 많이 외우신 학생들은 Q는 NCV 정적 과정이니까 NCV 델타 T 아닐까요? 라고 쓸 수 있었겠죠. 맞나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의 답을 구체적인 양, 오케이, 부호 처리까지는 됐는데 구체적인 양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오케이, 이상기체의 뭐를 알고, 이상기체의 종류 혹은 F값 혹은 CV값 등등 중에 하나를 알고, 그리고 N을 알아야겠죠. 오케이, N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함.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주어진다면 그럼 이제 Q 값들을 정확히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됐죠? 네, 요거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가 아니라 여기서 끊었다가 가기로 했지. 오케이, 그래서 1, 2, 3, 4번까지만 먼저 하고, 잠깐만. 뭐야, 오늘 축구가 있었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그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잘 먼저 보시는 분들은 먼저 보고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